2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미국 여기 현지 시간으로는 2월 19일 서부 시간으로 7시 20분입니다.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들을 좀 저희가 모아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은 비트코인 띄워놓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선물시장 심하게 좀 빠지네요. S&P 500, 다우, 나스닥, 러셀까지 선물시장이 좀 심하게 빠지는데 일단 초반이니까 좀 반등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변함없이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여름에 어스틴 공장에서 계약자가 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 직장 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 규제 기관으로부터 소환이 됐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직업안전 및 건강관리국은 1월 말에 조사를 마감하고 테슬라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이 기관은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재정적 처벌이 부과되었는지 확인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메즈의 가족 제기한 부당 사망 소송에 따르면 이 사고는 8월 1일에 발생했는데 당시 계약자로 일하던 전기 기술자 빅터 고메즈 시니어가 적절한 통지 없이 전기가 공급된 것으로 알려진 전기 패널을 검사하던 중에 감전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테슬라는 이전에 OSHA 인용이 직면했는데요. 자, OSHA 기록에 따르면 작년에 어스틴 공장은 두 가지의 화학 위반 위험으로 약 7천 달러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정치적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 대표인 그렉 카사르는 노동부에 대한 모든 조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으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테슬라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가 수십 년이 아니라 수년 뒤에 나올 것으로 주장하는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했고요. 이걸 전격 공개를 했거든요. 자, 이미 뉴스를 통해 들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공개를 했는데 양자 컴퓨터 섹터군들이 그닥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됩니다. 역시 수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증시 보실까요? 지금 자,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시퍼렇게 멍들고 있습니다. 독일이 제일 심하게 빠지네요. 독일은 마이너스 1.80, 그 다음이 홍콩 마이너스 1.48, 일본이 마이너스 1.49, 한국도 마이너스 0.37. 자, 이유는 트럼프 관세 및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연준의 오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어닝 발표 두 종목이 있었잖아요. 카바나하고 치즈케이크 팩토리.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제가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가서 잘 될까 했는데 오늘 어닝 좋은 어닝 발표했고 또 주가도 제일 좋게 움직였는데요. 문제는 카바나였습니다. EPS 비트했고 레베뉴 비트하고 가이던스 좋았는데 폭락했고요. 좀처럼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나깨나 어닝 발표하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법 입국이 반감되고 있고요. 체포 추방은 3배 스스로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소식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국경 불법 입국 시도가 절반으로 급감한 반면에 체포 추방은 3배로 급등하면서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백악관이 평가했습니다. 자, 크리스티 눔 국토안전부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스스로 떠나라며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추방하고 미국에 다시는 못 오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실행하고 있는 국경 봉쇄와 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이 트럼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백악관이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의 평가입니다.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크리스티 눔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권유반 경고반의 새 캠페인에게도 나섰는데요. 미국 내 불세자들은 이제 스스로 떠나라며 자진 출국을 권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내 추방하고 미국에 다시는 못 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자진 출국하면 출신국에서 합법 미국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다시 들어올 기회를 얻게 되고 나아가 이민 신청의 길도 열리게 되므로 스스로 미국을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미국 이민법에서는 미국에서 불체 기간에 따라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이나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새 행정부 출범일부터 실행하고 있는 국경 봉쇄와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트럼프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을 했는데요. 올해 1월 한 달 동안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외국인들은 2만 1,593명으로 전달인 12월에 4만 7,316명에 비해 39%나 급감했다고 CBP가 밝혔고요. 특히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국경 체포자들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0%나 급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톰 호만 국경 총수는 2월 17일 통계에서 전날 하루 동안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 시도자들은 229명에 불과했다며 트럼프 효과라고 규정하고 나섰는데요. 2월 들어 11일까지 열 동안 한 열흘 정도 동안 국경 체포자들은 하루 평균 359명으로 2024년 4,850명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을 급감한 것으로 밝혔고요. 바이든 시절 최악이었던 2022년에는 하루 6,423명이나 체포됐고요. 2023년 5,590명, 2021년에는 5,333명으로 현재와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불법 입국을 틀어막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당초 기대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전임 행정부에 비하면 3배나 급증시킨 것으로 나타났고요. 톰 호만 국경 총수는 2월 5일까지 첫 보름간 불체자 1만 4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혀 하루 평균 933명으로 바이든 시절의 312명에 비해 3배로 늘었습니다. 2월 들어 다소 주춤해지면서 하루 평균 1월 800명대에서 2월에는 600명대로 줄었으나 아직도 바이든 시절보다는 2배나 많은 수준이고요. 첫 보름간의 추방 숫자도 멕시코가 발표한 11,000명을 포함해 1만 2,000명 수준으로 바이든 시절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체포의 모든 연방 사법 집행관들을 총동원하고 구치 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추방 작전에서 미군들의 지원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더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노동력 문제죠. 그리고 미국 내 경제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겠죠. 자, 오늘 FOMC 회의로 공개됐잖아요. 연준 위원들은 관세, 물가의 영향이고 금리 인하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수입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롱비치항이 45%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칩을 공개하면서 수년 내 양자컴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 있게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자, 제렌스키를 비판한 트럼프는 지지율 4%고 우크라이나 대선은 너무 오래됐다고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출을 다시 노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면 미국의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또 갈등의 소지가 되겠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인도의 높은 전기차 관세를 지적하며 머스크가 인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가 있다며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기서 그는 머스크입니다. 그가 인도에 공장을 지으면 괜찮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배치되는 일이잖아요. 인도는 전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지만 전기차 판매율은 미비한데요. 특히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100%에 달해 아직 테슬라가 진출하지 못한 시장이죠. 이 같은 가운데 인도는 지난해 3월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소 5억 달러, 한국 돈 약 7,2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장을 설립하면 관세를 15%로 100%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새로운 전기차 정책을 발표했고요. 테슬라도 인도에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해 직접 인도를 찾아 모디 총리를 만나고 현지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인도 방문을 며칠 앞두고 이를 전격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인도에 대한 관세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고 특히 지난 13일 모디 총리가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머스크 먼저 만났거든요. 머스크 CEO도 만나면서 테슬라 인도 진출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최근 테슬라는 글로벌 구인 플랫폼의 링크토인을 통해 인도에서 매장 관리와 고객 대면 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 모집에 나섰으며 뉴델리와
뉴델리 아시안 게임. 그다음 몬바유에 매장을 내기 위한 장소를 지금 임차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 여러분 이게 좀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공개됐잖아요. 이번에 팍스뉴스와의 인터뷰. 우리는 뭐 튼튼하다 그러는데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 인도에다가 공장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진행하는 것과 지금 전혀 정반대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접어들면서 7,500불 텍스 크레딧 폐지하는 것조차까지는 머스크가 받아들였지만 과연 인도 쪽 하지 못하게 하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걸 받아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의 불공정성이죠. 자, 여러분, 요거 미국 현지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속보 뉴스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뉴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앞둔 공부방 지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이틀 후에 최종 인터뷰 이후 바로 출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